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까지 됐죠? 데이터베이스의 적이죠. 데이터베이스란 것이다. 뒤에 사물에 관한 정보 관리를 쉽게 해준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뭐, 첫 번째 문장은 별다른 거 없죠. 이 글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글이다. 라는 것까지. 네, 넘어갈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어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된다. 개념어 나왔으니까 체크합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기 앞서서 나온 상용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용이라는 말 있잖아.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렇죠? 그 정도. 뒤에 갑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과학기술, 기술 이런 파트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용어예요, 일단.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용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 나왔어요. 그렇죠? 기본이 되는 표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자,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둘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갖는 표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릴레이션의 이름은 릴레이션을 다루는 개체를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개체라는 말 나오죠? 자, 개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나 실체와 관련한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개체라고 하는 말도 체크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넘어가 되겠죠? 다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용어들의 개념 정의가 다였어. 그리고 너네한테 실제로 이제 표를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 봅시다. 자,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은 릴레이션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지금 릴레이션인 거죠. 자, 그때 이 릴레이션은 각각의 야, 열은 이거야, 지금. 줄. 그렇죠? 아니죠? 열과 행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열은 지금 이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1열, 2열, 3열이라고 부르는 거랑 1행, 2행, 3행이라고 부르는 거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은 이름을 갖잖아. 됐죠? 이를 통칭하여 속성이라고 한대요. 됐죠? 지금 그러면 이 표 1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는 세 개의 속성이 있는 거라고 지금.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속성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차수라고 부른대. 됐죠? 속성의 개수를 차수라고 부른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속성이 3개가 있었다고. 됐죠? 그러면 지금 이 표 1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은 차수가 3인 릴레이션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메모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3개의 열이 있는 거고, 됐죠? 결국 속성이 3개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 이 릴레이션이 차수가 3이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됐죠? 표는 얼마든지 다른 걸로 줄 수 있죠? 내려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행이야, 이제 행. 됐죠? 한 줄 한 줄, 줄. 이제 몇 줄짜린지. 됐죠? 이걸 튜플이라고 부른대요.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는 자, 튜플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부른다고 했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잘 봐,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난다. 자, 이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4다.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야. 그죠? 위에 이 속성을 나타내는 행은 빼는 거야. 괜찮죠? 이거 빼고 실제 정보가 들어있는 튜플 수만 세는 거라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네 개의 행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고. 됐죠? 튜플이 네 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카디널리티가 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속성을 구분하는 행을 뺀다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띡 보고 5줄짜리네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때 정보를 담은 튜플 수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뭐 행 밑에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됐죠? 요건 문제 없죠? 자, 릴레이션에서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한다. 자, 속성이 최소 하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 그렇지. 이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괜찮죠? 어, 됐죠? 열이 하나는 있어야 표가 만들어지지. 그리고 차수의 최소값은 1이다. 그래서 문제 없죠? 음.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열에 대한 이야기. 열. 됐죠? 그래서 차수의 최소값은 1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소 한 개의 열은 있어야 한다. 됐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하지만 튜플은 0개일 수도 있다. 됐죠? 따라서 카디널리티의 최소값은 0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 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얘만. 됐죠? 밑에 이 내용 없이. 괜찮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에 들어갈 내용이 없으면 되잖아, 그냥. 표에 들어갈 내용이 없으면 카디널리티가 0인 거지. 문제 없죠? 다음 갑시다. 자, 릴레이션의 값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학생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네요, 이거. 그죠? 자, 그러나 이런 게 주의사항이지. 그러나 속성을 추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잘 봐. 이제 여기서 천천히 좀 갈게요, 다시. 표 1에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이랑 지도교수 휴대전화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하여 만들었다. 결국 그래서 두 개의 열이 늘어난 거지, 지금.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자, 표 1과 표 2를 비교하자면, 대체 두 개의 열이 추가된 거고, 결국 두 개의 속성이 추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얘는 오차가 된 거지. 됐죠? 됐습니까? 아, 이거 오차라는 말 안 했다. 그 차수가, 됐죠? 5가 되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계속 내려가서 볼게요. 만약 이 표를 만든 사람이 표를 가지고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한다면 이 표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면 지금 손땡철, 손땡철. 그렇죠? 중복돼요. 데이터가 중복되는 게 있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전화번호 역시나 중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데이터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가서 갑시다. 예를 들어, 됐죠? 예를 들어, 류땡영 학생의 튜플을 삭제하면, 됐죠? 위에 표랑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요 학생, 됐죠? 삭제하면, 지도교수 이름이랑 휴대전화 번호까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니까 이 열 자체를 삭제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는 거니까. 괜찮죠?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땡우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괜찮죠?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류 학생의 정보는 필요가 없는데, 이 교수의 정보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때 이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시에 한 열이 삭제된다는 얘기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 필요하지 않은 정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됐죠?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 튜플에 손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 첫 번째 튜플의 손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괜찮죠? 지금 중복되는 값이 있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방금 전에 우리 위에서 본 거. 세 번째, 첫 번째 튜플, 됐지? 교수 전화번호, 교수 전화번호. 같은 인물이었던 거야. 그죠? 같은 인물이었던 건데 이 번호를 수정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잖아. 괜찮습니까? 이거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죠? 내려갈게요. 자, 이런 상태로 두면 손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가 불확실해지는 거.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면 모두 변경해 주어야 한다. 됐죠? 만약에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를 추가하고자 하면, 됐죠? 예를 들어, 김 교수는 지도 학생이 없지만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표에 기록하려면 새로운 튜플을 추가해야 되겠죠? 밑에 한 줄 넣어야겠죠? 대신에 데이터가 없는 빈칸이 생기게 되겠죠. 됐습니까? 음. 왜냐면은 지금, 아이고, 위에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추가하겠지, 이렇게. 그쵸? 추가를 하는데 이때 여기 비어 있을 거고 여기 비어 있을 거고 여기 비어 있을 거고 교수 이름, 교수 전화번호. 그죠? 어. 이걸 지금 말로 설명해놔서 그런 겁니다. 괜찮죠? 여기에 이제 김땡협. 그치? 되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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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겠죠. 괜찮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갈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가리켜 널값을 갖는다. 널값이라고 하는 용어 나왔어요. 그치? 그럼 방금 전에 우리 그 앞에 빈칸 3개, 널값이 3개인 튜플이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자, 널값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문제는 표에 잘못된 속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음, 봅시다. 표 3에서 기숙사 사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기존 사생의 튜플을 삭제할 수 있고, 남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사생의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됐죠? 이건 문제 없죠? 자,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표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표 2랑 표 3. 오케이. 자, 근본적인 차이는 표 3이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한 것이다. 그죠? 표 3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거. 대신에 표 2는 학생과 지도교수라는 두 개의 객체에 관한 거. 됐나요?
즉, 다시 한번 요약해주네. 표 2의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됐지? 자, 잠깐만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하고 오자. 지금 여기까지, 깜짝이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학생에 관한 내용, 됐지? 근데 오른쪽에 이 두 칸 있죠? 두 개. 이거는 지도 교수에 대한 정보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정보가 속성이 두 개인 거야. 됐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학생에 관한 것만 있잖아. 오로지.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끊어주고. 자, 릴레이션의 이름은 여러 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2는 학생이라는 릴레이션, 그리고 지도교수라는 릴레이션으로 분리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표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속성은 공유될 수 있다. 공유 가능.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은 핵심 정보이고, 됐죠?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만약에 표를 둘로 나눈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방금 위에 이제 우리 봤던 표 2의 내용을 둘로 쪼갠다고 치자. 자, 첫 번째 학생 이름. 그쵸? 그 다음에 학생 연락처. 그쵸? 그 다음에 학생 이메일.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 됐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네 개.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랑 반대로 그러니까 나눠 놓은 거 중에 이제 교수 이름, 교수 연락처. 됐죠? 두 개를 속성으로 가는 표를 나눴을 때는 얘랑 공유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됐습니까? 담당 학생 이렇게 만들어서 뭐 말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음. 대신에 그러면은 얘기가 좀 설명이 달라지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이랑 내용이 달라지죠. 왜? 이 표에서는 학생 이름이 핵심 정보고, 괜찮습니까? 이 표에서는 담당 학생이라고 하는 정보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야 되죠. 됐나요? 자, 내려가 볼게요.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기본 키를 지정받아야 하는데, 기본 키라는 얘기 나오네요. 기본 키. 그렇죠? 뭔지 모르는 용어예요, 또. 기본 키는 튜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진다. 그래서 각각의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중에 선택한다. 됐죠? 아, 쉽네요. 다른 정보란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표 3의 경우에는 이름, 됐죠? 이름이 기본 키가 될 수 있으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됐죠? 그럼 구분 안 되잖아. 그럼 걔는 기본 키로 하면 안 되지. 되죠? 반면에 사생번호는 공유할 수 없으니까 기본 키로 삼을 수 있다. 아, 이름은 안 되고 사생번호는 기본 키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키의 널 값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널 값은 빈칸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이 지문을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두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제3의 표를 주겠죠. 제3의 표를 두 개 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비교하고 뭐 표 1은 표 2는 표 2와 달리 괜찮습니까? 표 1의 어떤 속성은
기본 값으로, 아니,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 정도 내용의 활용 가능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